먼저 각 후보님들의 정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이재진 후보님께서 주장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시장 출마에 따른 정책 발표 및 정책 토론의 의미보다는 지금의 우리나라가 그리고 부천이 있기까지 묵묵히 활동해 오신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미력하지만 어떻게 그 뜻을 시정에 담을까 하는 소통의 자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천시장에 출마하면서 어떠한 정책 방향이 부천 시민을 위한 길일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도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 추구하고 계시는 방향의 정책을 적극 수용하고자 노력했어서 지금은 이런 부천시의 어려운 살림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며 다시 우리 부천을 일으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열려 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안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4년을 정리한다 그러면 저는 부천의 위기 요소를 관리했던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부천이 미래 100년을 생각하면서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드는 그런 기간으로 준비했다 보고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4년이 더 주어진다 그러면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도시를 같이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4년을 더 주어주신다면 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해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 굉장히 오래된 쟁점이기는 합니다만 이걸 꼭 지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부터 짓는다면은 어디에다 짓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문화 도시의 비전을 갖고 있는 이상 그것이 옳다고 한다면은 꼭 필요한 인프라입니다. 이것이 그저 건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천이 지난 시기에 애써 바꿔온 여러 영화라든지 만화라든지 또 핵심적인 부천필 이런 문화 콘텐츠의 새로운 집이 필요한 시점이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옷이 몸에 맞지 않는 상황이 너무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이 문화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걸맞는 집과 걸맞는 옷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예술회관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시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중앙공원의 대안을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공원의 어떤 기능 저하에 대한 걱정이 너무나 큰 거를 이번에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차질 없이 준비를 하더라도 장소, 중앙공원에 짓겠다라는 애초에 우리 용역 결과를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적절한 위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해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 또 당위성에 대한 큰 전제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부천시의 재정적 여건 또 부천 시민들의 합리적 선택이 있다면 저는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수준에서 저희가 과연 그 내용을 가장 우선시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인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1순위, 최우선순위로 잡아야 할 내용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산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또한 즐기려고 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아직 열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그 남는 예산이 있다면 오히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모셔야 되는 어르신들, 장애인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해관을 짓지 말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뭘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부천 필이 만들어져서 운영되어 온 지가 벌써 25년이 넘었습니다. 부천 필은 부천의 문화적 자산으로 누구라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문화도시 부천을 상징하는 데 가장 큰 견인 역할을 했던 것이 부천필입니다. 따라서 부천시에서는 부천필 전용 콘서트홀을 지으려고 했죠. 저는 이제 그러한 패러다임도 조금 바뀌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부천필에 대한 전용 콘서트홀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과연 그것조차도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문의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부천시에 있는 세 곳의 그 극장이 있습니다. 시민회관, 그리고 소사구청 소양관, 그리고 오정아톨. 그런데 가서 보시면 여기에서 변변한 공연 하나 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예산을 들여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가까이에서 문화를 즐기고 가까이에서 전시를 하고 그들이 원하는 수준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이 오히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생활 공연, 내가 참여하는 공연,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공연, 비싸지 않고도 볼 수 있는 공연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서 보십시오. 세 곳의 공연장에서 공연할 때 과연 부천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하시는지. 저는 지금 문화도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문화도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 필요한 것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도시를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내는가,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천필은 25주년이 됐고 전국적으로 대단히 충성도 높은 마니아층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부천을 알게 된 계기가 부천필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 같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부천필 공연 시민회관에서 하면 근데 여기는 왜 안 될까요? 공연의 퀄리티를 담보해낼 수 없는 구조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모를 적절하게 고민하고 복합적 공연이 가능한 것으로 하면은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 종합운동장 역세권 이거 참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가, 그 부분이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지만은 부천에 얼마 되지 않은 절대 녹지가 있는 자연 녹지가 있는 그런 위치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재진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연 녹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산림 파괴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부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녹지 확보 그리고 산림 보호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녹지 공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본 사업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본 사업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전후 사정은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부천시 100년지 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부천시 환경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한 환경 고려 없이 개발 행위를 한다면 부천시 인구, 부천시 주차, 부천시 환경에 또 다른 재앙과 재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계획은 서두를 것이 아니라 녹지공간 보전, 부동산 경기 장치 침체 등을 고려해서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부천의 기회를 제약하는 것은 땅이 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땅의 이 활용도를 여하히 높이느냐가 도시 경쟁력 확보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주차장입니다. 거기 공영 주차장, 종합운동장 주차장을 지금 그 야구장 있는 데까지를 우리가 쭉 확대해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네모 반듯하고 거기를 우리가 이제 고도 제한 완화와 맞물려 가지고 위로 집적화해 가지고 테크노파크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800개의 강소기업을 유치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개발 비용은 그 내에서 충분히 분양과 임대 방식으로 걷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부분만 우리가 집중해서 개발하는 계획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녹지 확보와 산림 보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재진 후보의 공약을 보면 녹색 생태도시 부천이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불포천 수변공원화, 성주산, 원미산 생태공원, 중앙공원 전면 리모델링 등으로 부천 전체를 생태적으로 계획하고 개선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미흡해 보입니다. 김만수 후보의 공약은 도시 생태지도 작성, 백리 수변길 조성, 그린웨이 구축,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 등 보다 구체적이지만 지난 4년간 생태 전문가들 사이에서 산림 녹지를 훼손하고 인공 녹지로 바꾸고 그럴듯하게 만드는 반생태적 행정은 근절되어야 한다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각 후보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임기 중에 어떻게든지 30만 평의 녹지공원을 확충해서 6제곱미터 기준을 돌파하겠다라는 약속을 제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인고속도로 경인전철도 지하화하게 되면 상부 공간이 일반 도로로 전환하겠다 됨에 따라서 이 좀 가로공원 형태로 확보한다라는 비전도 말씀드리고요. 200만 그루 나무 심는 거 제가 임기 중에 130만 그루 심었습니다. 그리고 동부천 IC 반대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더 이상 있는 녹지는 훼손하지 않는 정책으로 하겠다라는 저희의 의지의 상징적 표현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도 그동안 전담 조직이 없었는데 이번 조직 개편안에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심 녹지 공간의 부족, 이 문제는 결국 뉴타운 해제 지역의 도시계획, 즉 제가 말씀드린 도심 재생 프로젝트와 함께 투 트랙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안전디자인위원회의 경우에 공약 분류상 제가 안전 영역으로 말씀드렸지만 실제 기능적으로 있어서는 분명 도시환경 측면에서의 고려가 있어야 합니다. 즉 생태환경, 녹지화 확보라는 문제의 해결은 시 전반의 관점에서 도시계획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2013년 부천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밝혀진 바처럼 아파트 단지 내 수목 방제에 농약 성분을 사용하는 반환경적 행위가 있었습니다. 당장의 편의를 위해서 또한 가로수를 무분별하게 베는 행위 등도 있었습니다.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도부터 전국에서 성별 영향 분석 평가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2013년부터는 성인지 예산 제도가 전국에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도들이 실제로 양성평등을 이루고 실현해내기 위해서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려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지만 있으면 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성주류화 정책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님들께서는 부천시의 이 여성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조직 개편안을 비롯해서 어떻게 실효성 있게 추진할 것인지 그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갖고 계신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정책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12개 지역을 모니터링한 결과 부천 중하위권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따라서 저는 부시장 직속으로 가칭 양성평등 정책 시누관을 두어 시 전반의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코디네이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조직 개편이나 정책 실현을 넘어 정부가 지정하는 여성 친화 도시, 그런 도시로 부천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도시 전체의 양성평등 정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부천시도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는데 복지문화국에서 복지 파트를 문화 파트하고 띄어서 별도의 국으로 준비 중입니다. 물론 이번에 그 안에 이제 여성 정책 팀을 만들어서 성인지 정책을 전담토록 할 계획이고요. 건강가정팀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문화 가족팀도 이번에 별도로 신설하도록 해서 늘어나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책도 같이 아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 정책 전반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행정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조직이 제대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장이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것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업을 중단하고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두 후보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들과 또 잠재적 탈학교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육 정책과 지원 정책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학교의 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천 지역 내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금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한 그런 방안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부천의 학교 밖 아이들 한 1000명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도 지난 임기 동안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힘입어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를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청소년의 우발적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그런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를 이번에 가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전국에서도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지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일시쉼터 별사탕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소사동에 청소년 쉼터를 소사역 앞에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조례 제11조에 학교 밖 청소년 대안학교 지원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내용이 개정안을 통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지원을 위한 후견인 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 등 청소년 기관별 협력 체계 역시 구축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교육경비 예산과 관련해서는 부천시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경비와는 별도로 시 자체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의회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청소년들의 꿈을 이루는 멋진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까지 포괄할 수 있는, 그리고 연구 개발, 지역사회 재생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혁신센터 내지는 통합지원센터로 큰 통합을 요청드리고요. 이를 민간, 지역사회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 부분을 부천에서 새롭게 디자인되기를 희망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만일 제가 2010년도에 시장으로 도전해서 우리 당시 김만수 후보와 잘 경쟁해서 제가 되었다면 사회적 기업의 백화도시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선행정으로 흩어져 있는 관련 행정지원체계 통합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담 통합부서 마련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회적 기업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바로 일자리 창출 그리고 판로 개척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봄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속성을 잘 아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이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가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를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합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 설립 확대 개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에서 해야 되고 했던 일들은 조례를 만든 것, 또 시설 인프라를 공급해서 박명혜 사장 대단히 부족하게 느끼시겠지만 앞으로 그런 인프라 공급의 공간 특히 제공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달 구매 방식을 더 원활히 해서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용역을 공공 영역에서 구매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사회적 경제 주체가 직접 맡아서 하는 거고 시는 멍석을 깔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로 점차 역할을 이제 가다듬어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우리 같이 공약한 동부천 IC 반대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보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야당 시장으로서 이 국토부하고 장관도 만나고 차관도 만나고 온갖 시행일을 했습니다만 이 민자 사업의 공룡 덩어리 이것을 요지부동 흔들지 못했습니다. 우리 여당 후보 백 좀 빌려서 이걸 좀 반대 관철을 하고 싶은데 보관이 좀 어떠신지요? 저는 여당, 야당, 시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 시에 필요한 거냐 필요하지 않느냐가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 관점을 떠나서 동부천 IC 건립이 생태 환경적 미치는 영향이 대한민국 전체로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문제, 특정 지역의 문제, 부천시의 한 귀퉁이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지역의 문제로 지금 치부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아쉽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널리 홍보되지 못하는 것 또한 너무도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우리 김만수 후보께서 국토부, 국회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노력했어야 했습니다. 더 노력해 주기를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마 바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이 된다면 당장 쫓아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동부천 IC 건립 반대와 관련해서 그곳에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세종시도 쫓아 올라가시고 장관 만나고 국회의원 만나서 토론회하고 일상적인 거 안 해서 못한 거 아닙니다. 저는 그것 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 이상을 쟁취해내기 위해서는 저희에게도 또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앞에 나서는 위정자에게는 더 큰 희생이 따르더라도 더 시민들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김만수 후보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백을 빌리자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께 이야기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이 정책이 동부천 IC의 문제가 단순하게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 있었던 일이었고 이 부천시 일들을 총괄했었던 수장의 입장이셨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2011년 6월에 부천시설관리공단 소속의 여직원 한 명이 사내 성희롱 사건으로 상사들이 거짓 증언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보복 인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이 아파트에서
빨랫줄에 목을 걸고 스스로 나는 보복인사 당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남긴 채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하셨겠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여성 성희롱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고 지금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공단 차원에서 또 시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를 써왔습니다. 이 문제의 근원은 뭐라 그럴까요? 지방 정부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그 산하기관, 시설공단을 포함해서 대표적이죠. 이런 데에 어떤 파벌을 만들고 측근을 배치함으로써 전횡을 일삼고 그로 인해서 공단 기능이 폐해를 가져오고 내부가 갈기 찢기는 이런 풍토 하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골맞던 일들이 이제 다방면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거나 내부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이 표면적으로는 그런 성희롱 문제는 그 자체로서 이제 무슨 사법적인 조치도 취해지고 했습니다만 그런 여진이 아직도 있는 것은 그 구성원들 내에 어떤 일을 위해서 전념할 수 없었던 어떤 그 문제와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은 모두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임기 4년 동안 부천이 정말 팔도에서 골고루 올라와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표범 같은 도시인 것처럼 우리 부천의 힘은 골고루 이렇게 와서 살고 있는 제2의 고향 이 부천이 서로 화합하고 차별을 받거나 어떤 특정 지역이 득세하지 않는 이런 화합의 도시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늘 신경 쓰면서 시정을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및 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6.4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약속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부천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본인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반부패 청렴사회 실현을 위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최하는 1후보 1청렴 공약 캠페인과 부천 시민사회 정책협업에 적극 동참하고 자,